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직장 그만두고 전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걸 조금 정리해가지고 이런 경매를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을 빗대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예. 부동산 경매, 직장인은 월급만큼 월세 받기, 은퇴자는 연금처럼 월세 받기, 전업주부는 보험처럼 월세 받기. 이 빌딩 남자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딩 남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경매 투자를 시작하면 직장을 그만둘 수 있나요? 직장을 언제쯤 그만둬야 되나요? 요런 얘기예요. 요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전업으로 하든가 아니면 경매를 전업으로 해도 직장처럼 그렇게 빡세게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유롭게 일을 하던가 뭐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직장 다니는 거 그만두고 경매만 해도 직장 다니는 월급 이상의 어떤 수입이 나느냐? 때로는 지금 자영업을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고 있는데 이 자영업을 그만두면서 이 경매를 시작해서 이 자영업 그만두면서도 자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그렇게 빡세게 일하지 않고 하루 몇 시간씩만 한 서너 시간씩만 일을 해가지고 그 자영업의 어떤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느냐? 그죠? 직장 직원들 신경 쓰지 않고 뭐 노무, 세무 뭐 이런 거에 관심 두지 않고 관심을 둬야 되는데 좀 지금보다는 너무 많이 두지 않고 그만둘 수 있느냐? 그게 언제쯤 되느냐? 이런 게 궁금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좀 구체적인 질문은 이런 게 있었어요. 어저께 저녁반에 야간반에서 하신 분인데 지금 종잣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진 않아. 종잣돈이 있는데 그 종잣돈을 가지고 경매 투자를 해서 그 경매 투자한 그 상황에서 사고팔고 단타 매도를 막 해가지고 종잣돈을 계속 불려나가는 이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전업으로? 아니면 본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면서 그렇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경매로 싸게 매입하고 그걸 세주고 돈을 모아가지고 또 사고 그러면서 부동산을 늘려가는 게 좋으냐?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언제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편안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살겠느냐? 이런 게 이제 관건인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일이나 직장이나 자영업 이거 하는 일이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들어. 예. 더군다나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안정성은 다 지나갔는데 어쨌든 그러면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는 때로는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면서 그 수입보다 수입이 더 많이 나는 그러한 상황, 적어도 직장 다니는 만큼의 수입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경매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언제 만들 수 있느냐, 이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잘 들어보세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 겁니다.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직장이나 자영업을 그만두면 어떤 상태가 되면 그만두냐 이거죠. 어떤 상태가. 그거를 뭐 형이상학적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래. 월 수입을 얼마 정도 벌어야 직장도 그만두고 자영업도 그만두면서 그냥 이렇게 경매로 임장 다니면서 물건 보고 이렇게 진행을 여유 있게 하겠느냐? 이거를 내가 물었어요. 월 수입 얼마가 돼야 그만두겠느냐? 직장이나 자영업을? 그랬더니 최하 5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동감하십니까? 월 수입 500만 원 정도만 차곡차곡 매달 들어오는 시스템이 되면 나는 직장을 그만둘 수 있다? 때로는 자영업을 그만둘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 수입을 500을 만들려면 제가 오늘도 우리 멘토들하고 같이 신당동에 빌딩을 하나 보고 왔어요. 빌딩인데 그 빌딩을 보면서 부동산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요즘엔 서울시에서 주택이나 상가 임대 수익률 그냥 몇 프로 잡아요? 연수익률 3% 잡는 게 3%. 연수익률 3%면 여러분들이 1억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뭐 임대 수익률 1년에 300만 원 번다는 거예요. 300만 원. 1억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300만 원을 벌어요. 알겠죠? 1년을 가지고 이 부동산 임대 수익 1억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1년에 300만 원. 그러면 월 25만 원이에요. 맞죠? 25만 원씩 12개월 하면 300만 원이니까. 맞죠?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이 월 500만 원을 수입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 저기 부동산 임대 수익률을 할 때 얼마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10억짜리를 가지고 있다 봅시다. 10억짜리의 3%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그러면 12달로 나누니까 한 달에 250만 원 벌이가 되는 거예요. 10억짜리 부동산 있으면. 알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500만 원이었어야 되니까 월 250이면 아니고 20억을 가지고 20억짜리 부동산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임대 수익률이 3%라고 쳤을 때 얼마를 벌어요? 월 500을 번단 말이에요. 월 500. 그죠? 월 500이면 1년에 10개월이면 5천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2달 500 하면 6천만 원. 그래서 20억에 3% 2, 3, 6, 6천만 원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직장도 그만두고 때로는 자영업도 그만두고 월 수입 500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20억짜리 빌딩 하나 사면 돼. 됐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20억짜리 빌딩을 하나 사는데 몇 년 걸리실 것 같아요? 몇 년? 그러니까 기간이 적어도 그 정도의 월 수입을 벌려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노력할 생각을 안 하면서 그런 월 수입 500을 만든다는 월 수입 500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로 20억을 벌어서 빌딩을 하나 사든가 그 당시에 아니면 20억짜리 빌딩을 사든가 10년 더 걸릴 것 같잖아요. 당연히 더 걸립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뭐하고 20억을 모은다는 건 말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재테크를 해야 돼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직장 생활하면 몇 년 사이에 사고 팔고 해가지고 막 불려가지고 월 수입 500을 만들고 직장을 빨리 그만두자. 이걸 10년 후에 그만둬도 10년 후에 이렇게 돼도 엄청나게 빨리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엄청나게 빨리 되는 건데 10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10년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사람이 없어. 10년 계획을 잡고 재테크를 투자해가지고 월 수입 500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여러분은 10년 정도 계획 갖고 계세요? 10년에서 20년 계획을? 그런 계획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계획을 갖지 않으면 레벨업이 될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20억을 10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제가 경매하는 방법으로 얘기 드릴게요. 경매하는 방법으로. 자, 20억을 만들지 않고 2억만 만들면 돼. 2억만. 제가 얘기 드릴게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월세가 25만 원 나오는 집을 하나 사면 돼요. 월세가 25만. 이거는 이제 산술적인 계산이니까 뭐 세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규정 이런 얘기를 자꾸 저한테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잃어버리니까 그냥 저도 처음에 그런 거 다 모르고 했어요. 어쨌든 방법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노멀한 방법이에요.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경매하시는 분들 적어도 우리 따박이들한테는 아셨죠? 자, 월세가 25만 원짜리 나오는 집을 한 채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자 다 제하고 25만 원 나오는 거예요. 이자 다 제하고 25만 원. 그러면 월 25만 원이 나오면 이걸 25만 원이 나오면은 1년에 얼마라고요? 300만 원. 그죠? 자, 그러면 25만 원짜리 집을 10채 가지고 있으면 250만 원 나오잖아요. 월 250만 원. 맞죠? 그 다음에 20채를 가지고 있으면 월 500만 원 수입이 되는 거예요. 월세. 25만 원짜리 월세 20채를 가지고 있으면 월세 500만 원이 나옵니다. 이자 다 제하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일까? 아까처럼 20억을 들여가지고 20채를 사서 월 수입 500만 원 만들어?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경매를 하니까 그냥 물건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경매를 하니까 어드밴티지가 엄청나게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훈련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게 마음도 아프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25만 원짜리 월세가 나오는 집에
내가 순투자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은 얼마? 1,000만 원이면 돼요. 1,000만 원. 대신에 1,000만 원은 이 대출을 받고 낙찰을 받고 대출을 받은 다음에 집어넣어 그 돈으로 이제 잔금을 납부해 가지고 내가 등기부등본에 내가 주인으로 딱 됐을 때 그때 실투자금으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3,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금을 1,000에서 2,000만 원을 받아요.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 받으면 실투자금이 다시 회수가 돼. 그리고 묶이는 돈은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낙찰 사례는 우리한테도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 우리 카페에 가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묶이는 거를 20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묶여요? 총 묶이는 금액은 2억 원이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2억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까 20억에서 거의 10%로 줄었어요. 2억.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뭐 하면서 2억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한 10년은 모아야 되죠? 직장 생활하고 뭐 하고 하면서 2억을 모으려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씩 모으면은 10년이면 얼마를 모아요? 2억을 모으게 돼 있어. 2억. 맞죠? 적어도 그러면 10년 정도는 내가 꼬박 직장 생활도 하고 자영업을 하고 지금 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플랜을 잡아야 되는 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그렇게 가면 당연히 될 수 있어요. 10년을 꼬박 꾸준히 그렇게. 근데 월 수입 500만 원을 만들겠다.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단지 얼마 모아가지고 지금 투자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하다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허황된 생각인 거예요. 허황된 생각.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저기 뭐라고 해야 돼? 게을리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영업을 하나 내가 내도 내 점포를 하나 내도 게을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아주 열심히 자영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뭔가를 위해서 무진장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서울에 집을 한 채 살 수 없다는 상황이 되니까 희망이 없어져서 주눅이 들고 기운이 빠지고 맥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재미가 없는 거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10년 플랜 잡고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서울에 집 한 채는 사고 나중에 노후도 즐길 수 있고 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너무 희망이 사라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도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같이 재테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다가 경매까지 알아보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경매를 하면은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면서 되는 조건이 뭐야? 월수입 500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월수입 500을 만들려면 서울에 있는 부동산 임대 수익률이 3%이기 때문에 20억짜리 빌딩 하나 소유를 하면은 월세 500이 딱 떨어져. 그럼 여러분들이 20억을 만들어서 빌딩 하나 사야 돼. 불가능하다는 거지. 10년 안에. 3년 안에, 5년 안에, 10년 안에도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경매를 통해서 하면은 어떻게 되냐? 한 채에 20월 이자 다 제하고 이자 받아서 한 채를 사는데 25만 원 나오는 집을 20채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월 500의 수입이 생겨. 근데 한 채당 1,000만 원 정도가 묶이는 거야. 그럼 이 20채가 묶이면 2억이 묶이는 거죠. 2억이 묶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 2억이 묶이는 상황에서 월세 500이 나오는 거예요. 월 수입이 500이. 네? 물론 시세 차익은 내비두는 거예요. 시세 차익은 따로 놔두고 그거는 뭐 나중 일이고 월세 500을 만들어야 지금 하는 우리 주제에 맞으니까. 그러면 아까 20억에서 2억으로 줄었으면 10%로 줄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2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2억을 몇 년 안에 만들어야 돼? 10년 안에 만들 수 있다 치면은 한 달에 150만 원 저금을 해야 10년 후에 2억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집을 한 채씩 사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집을 20채를 통째로 사든가 그래가지고 월세 세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10년 후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지금 하는 일들을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하 10년은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생활비도 얻고 거기서 저금할 것도 더 빼와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서 실력도 키우고 하면서
수익 구조를 만들면서 사이드로 이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가면 좋다 이거지. 아무튼 언제 그만둬야 되냐, 직장을, 자영업을, 지금 하는 일을. 제가 볼 때는 한 10년을 하셔야 되는 거야. 저도 그래서 그렇게 기본을 잡고 하고 있는 거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번다 이런 생각. 제가 얘기하는 건 상당히 일반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경매하는 분들이 허황된 욕심을 갖지 않으면 5년 10년만 지나면 진짜로 경제적인 레벨이 반드시 상승합니다. 이거를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꾸준히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제가 2억을 모으려면 또 10년이 그대로 10년을 기다려가지고 또 투자를 하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지금 한 푼이 없으면 한 달에 어떻게 100만 원이라도 모아, 80만 원이라도 모아.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씩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3000만 원을 만드는 거야. 3000만 원 종잣돈을 만들어요. 그럼 3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경매로 월세 대출 받아서 경매로 집을 산 다음에 이자를 갚으면서 월세 25만 원 나오는 집을 살 수 있어요. 네,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살 수 있어. 그러면 거기서 그 3년 동안 모아서 3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집을 하나 낙찰 받아가지고 월 수입을 25만 원 만든 거예요. 집 한 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월 수입 25만 원을 계속 저금하면 1년이면 얼마예요? 300만 원. 거기서 300만 원이 딱 저금이 되는 거야. 원래 내가 1년 동안 해야 1000만 원이 모였는데, 알겠죠? 그러면 1년 동안 해서 1000만 원이 모이고 이 월 수입에서 300만 원이 모이면 1년 동안 1300만 원이 된 거예요. 1300만 원. 예? 근데 원래 3000만 원 가지고 투자했는데, 실투자를 했는데 저기 1000만 원만 묶이고 집이 한 채 됐으니까 2000만 원이 있는 거잖아. 2000만 원 있으면은 1000만 원만 모으면은 바로 또 집 한 채를 투자할 수 있어. 그러면 언제? 그 다음에 1년 동안 하면 월세까지는 1300이니까 한 9개월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집을 한 채 살 수 있어. 처음에는 3년 이걸 땡전 한 푼 없이 시작한 거예요. 땡전 한 푼 없이 시작해서 한 달에 80만 원씩 모아가지고 3년 동안 모아서 3천만 원에서 집을 한 채 사가지고 25만 원 월세 나오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 그 뒤에는 3년이 아니라 9개월만 지나면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어. 집을 한 채 더 샀어. 9개월 후에. 그러면 여기서 1년이 지나면 600만 원이 나와요. 600만 원. 600만 원 맞잖아요. 그래서 한 500만 원만 나온다. 1년 안 되고 500만 원만 나온다고 그래. 500만 원만 나오면은 어떻게 돼? 내가 원래 모으는 80만 원으로 6개월만 해가지고 500만 원을 만들어. 그러면 6개월에 집을 또 한 채 사는 거야. 처음에는 3년에 집을 한 채 샀고, 두 번째는 9개월 만에 집을 또 한 채 샀고, 세 번째는 6개월 만에 집을 한 채 샀어. 에? 그러면 이게 세 채가 됐어요. 세 채가 됐으면 25만 원씩 해가지고 얼마야? 75만 원. 이게 어떻게 300이니까 1년 지나면 여기서 900이 나오는 거예요. 1년 동안에 900이 나오고, 여기서 내가 원래 직장 일을 하다가 80만 원씩 모았으니까 1년에 또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세 개만 4년만 지나면은 우리가 1년 동안에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씩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좀 더 큰 거를 사도 되는데, 원래대로 사면 조금 더 원래 25만 원짜리 사면은 기간은 더 단축되겠죠. 이러면서 10년 후에 10년 동안 2억을 모아가지고 부동산을 한 채씩 사는 게 아니라, 가는 중에 10년 계획을 잡고 3년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도 3년 후에 집을 한 채, 그 다음에 9개월 후에 3년 9개월 만에 두 채, 3년 9개월에서 6개월 하면은 9개월에서 4년 3개월 만에 세 채, 그 다음에 3개월 만에 사겠죠? 4년 6개월 만에 네 채, 그 다음에 뭐 한 2개월 만에도 사고 막, 그러면서 5년 만에 5, 6채가 쭉쭉쭉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면 10년이 안 걸리면서 월세 500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제가 경험을 한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하는 월 수입 500을 만들려면 좀 뭔가 좀 타이트한 계획, 아니면 이 머리가
머리가 지끈지끈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안 하고 뭔가 공으로 돈이 생길 것 같아, 뭐 경매가 좋은 거야, 이런 말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경매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얘기해. 왜? 우리가 지금 해봐가지고 우리 낚시할자 따박이 클럽이 400명 가까이 됐어요. 여기서는 20 몇 살짜리 학생도 있었고, 그 다음에 70이 가까이 된 70이 넘기신 우리 저기 어르신도 계시고, 한 번도 사회생활을 안 한 주부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하신 분들이 다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내용은 뭐냐면, 월 수입 500만 원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고 하면 지금 하던 일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하는 일에서 항상 어느 정도 수입, 일정 부분 수입을 띄어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서 이 지금 하는 일에 더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돼요. 희망이 생기니까. 그리고 재밌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하면서, 지금 하던 일을 하면서 즐거워지고 희망이 생기고 그러한 재테크 수익,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가속도가 붙습니다. 나중에는 돈 버는 건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벌기 너무 힘들지만, 25만 원 벌기 힘들지만, 나중에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기는 더 쉽고, 300만 원에서 600만 원 가는 건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속도가 붙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